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 박준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재도전 성공 패키지 2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과거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을 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과거에 폐업한 적이 있는데 다시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나온 자금입니다. 1차 모집은 금년 초에 한번 됐었는데요. 지금 2차로 추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 아니면 최근에 폐업을 해서 다시 이제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시제품 제작에 관련된 비용, 건비, 홍보비를 거의 큰 비용 부담 없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한 최대한 6천만 원 정도 지원받으면 여러분이 한 40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낸 돈 400만 원과 그리고 지원금 6천만 원을 합쳐서 6,400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 2차입니다. 2차 사업이고요. 사업 목적의 내용을 보시면 과거에 성실히 사업을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현재 좋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이나 중장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포함합니다. 재창업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많이 선발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하반기에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35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만 39세 이하는 청년, 40세 이상은 중장년으로 지원하면 되고, 6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최대 8개월 동안 사업비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게 뭐지라는 분들은 저희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하고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보통 교육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떠한 회사를 설립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회사에 필요한 직원을 뽑고 사무기기 같은 것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장비 같은 것도 이렇게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이 사업에 신청이 하려면은 재창업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게 제일 큰 포인트고요. 요 재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옆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폐업을 한 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창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창업과 폐업이 증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으로 보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우리는 이제 재창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폐업을 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한번 폐업 사실 증명원이라는 게 나중에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요구받게 되는 건데요. 폐업을 한 후에 어느 정도 공백기가 있고 공백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재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선폐업 후 창업이라고 했죠. 먼저 폐업을 하고, 근데 폐업을 했을 때 다른 사업자가 없어야 돼요. 자, 내가 회사가 두 개, 세 개 있는데 하나만 폐업하고 두 개는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재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 있는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창업을 했다 그럼 재창업. 근데 두 개를 있는데 하나만 폐업했다 그러면은 재창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재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빨리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고 이런 거 해당 사항 없다. 그리고 여러 개 사업자가 있으면 그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해도 안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먼저 폐업을 하고 약간의 공백을 거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크게 두 가지 전형입니다. 예비 재창업자입니다.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 경우도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가 예비 재창업이 됩니다. 과거에 폐업한 적이 있었던 분, 그래서 국세청에서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분은 예비 재창업자가 되는 거고, 과거에 폐업을 했고 약간의 공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창업을 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분, 7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창업 같은 경우는 폐업하는 과정에서 신용이 불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용 불량으로 지금 채무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해요. 대신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협약하기 전까지는 채무 조정을 완료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용에 문제가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재창업 조건만 맞으면 지원을 하시면 되고, 신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런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이 현재 연체가 있지만 다 갚았다. 그런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 못 갚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인희생이나 파산에서 변제계획 인가나 파산 면책을 선고받은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거나 신용 불량이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2번, 3번은 그런 경우죠.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이분은 채무를 조정한 걸로 인정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신 분은 어떤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됩니다. 확인하시면 좋겠고, 성실 경영 평가는 과거에 뭐 이제 부도덕한 걸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고용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창업 자금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 분도 지원이 안 되고, 과거에 똑같은 사업을 받았던 분은 2번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법령상 뭐 유흥주점업 같은 거, 술집 이런 경우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최대 6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등급을 나눕니다. S등급 6천, B등급 3천, A등급 4,500.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요 A등급 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등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S등급을 받는다면 정부에서 6천만 원을 받을 거고, 요 대응 자금이라고 써 있는 400만 원은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6천에 여러분이 내는 돈 400 해서 지금 통장에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40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되고, 6,400만 원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요 돈을 8개월 동안 사용을 하는 겁니다. 8개월 동안 쓰고 남는 돈은 국가가 다시 가져갑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빵원이 될 때까지 쓰는 게 여러분한테 제일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현물은 그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의 월급으로 봅니다. 대표자. CEO는 이 사업에서 월급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 뭐 교육 네트워크 투자 유치 같은 경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접수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고 3시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9월 말까지 해가지고 빠르게 지원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대표자가 신청해야 되고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주간 기간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간 기간별로 경쟁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데 높은 데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저희 댓글에 이렇게 공문 주소를 남겨드릴 텐데 공문을 다운받아 보시고 그 공문에 이제 주간 기간 중에 좀 경쟁률이 낮을 것 같고 여러분 회사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주간 기간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kstartup.go.kr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건 검토가 있습니다. 재창업이 요건에 맞는지, 신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보게 되고, 거기 문제가 없으면 10월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평가를 하고, 서류를 평가할 때는 2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팀을 뽑을 거면 10명 정도를 서류를 합격을 시키고 여기서 발표 평가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보는 PSST 사업 계획서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면제나 가점 사항들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좀 특별한 부분들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같은 경우는 좀 더 1점 정도 줍니다. 가점이 차지하는 여부는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받기 어려우면 그냥 내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선정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내용을 쭉 한 번씩 읽어보고 이 의무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별한 점을 얘기 드리면, 예비 재창업자,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나중에 특별한 이유가 아닌 경우 지원을 받은 다음에 1년 이상 기업을 창업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떤 특수한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환수가 돼서 다시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대출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지만 이런 특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기간 내에 돈을 다 써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룰에 어긋나면 환수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중복 신청 안 되고 제3자가 부당 개입할 수 없고 이런 내용들 다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표절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10월 6일까지 여러분이 접수를 받게 되고 서류 평가 10월, 발표 11월 정도에 해서 여러분들이 협약 체결을 11월 중순부터 8개월간 돈을 쓰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돈을 쓸 수 있냐면 요 항목에 해당하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돈 중에 하나가 직원 채용했을 때 인건비, 그리고 특허, 그리고 회사를 상업을 해야 되니까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뭐 프린터, 노트북 뭐 이런 거 살 수 있죠. 3D 프린터 뭐 이런 거 살 수 있고 어 뭐 여러 가지들 장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핵심은 제품을 개발해야 되죠. 시제품 개발, 뭐 소프트웨어나 제품 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한 외주 개발비, 그리고 재료비 이런 내용도 쓸 수 있고 또 수수료 같은 것도 여러분이 낼 수 있고요.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광고나 마케팅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쓸 수는 있지만 회계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는데요. 요 제도자 성공 패키지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깊은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35팀을 뽑고 최대 6천만 원. 하반기에 이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연휴 때나 9월 정도에 약간 시간을 내셔 가지고 사업 개설 잘 준비해서 한번 제출을 하시는 건 어떨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추석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